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뒤면은 박찬호 선수가 오클랜드전에 등판하게 돼요. 시즌 4승째를 향한 등판인데 현재까지의 성적 매우 좋습니다. 3승 1패에다가 뭐 거기다가 달라진 투구 패턴, 뭐 현지에서 주가 폭등, 뭐 이제 재기다 뭐다 이런 얘기 그냥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갔다. 막 이런 뭐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좀 더 봐야 알겠다라는 신중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박찬호 국적 변경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냐면 박찬호를 미국인으로 아예 귀화를 시키자는 얘기죠. 자, 이 사건의 연원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박찬호 선수가 꽤나 고전을 하면서 텍사스 이적 이후에 허리 부상과 기타 등등 뭐 그에 따른 부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무렵 매스컴에서 무슨 뭐 먹튀니 뭐니 해가지고 하도 이 박찬호 선수를 씹어대다 보니 제가 격분하여 그랬죠. 박찬호 선수 꼭 재기해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라. 아예 그냥 미국 사람 돼버려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서 좀 열변을 토했는데 박찬호 팬들이 그 당시 하도 우리나라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좀 상처를 주다 보니 심지어 제가 한 말까지 빈정되는 말로 들리더래요. 일부분들 얘기인데 얼마나들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마음들을 다쳤으면.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게 그렇게 분하다라고 펄쩍펄쩍 뛰는 거냐면 사실은 스포츠 선수 한 명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메이저리그, 뭐 야구 선수로서는 최종 목표지이자 뭐 유일한 그런 곳이죠. 거기서 대성공을 거두고 뭐 그냥 이만저만한 투수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손꼽히는 그런 유명한 투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프로 선수라고는 해도 스포츠는 스포츠고 뭐 정치는 정치고 생활은 생활이고 무난무난해요. 그러니까 박찬호라는 한 사람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거둔 성과는 박찬호 개인의 거지 거기다가 무슨 너무 한국인 저는 그 미국 어느 매스미디어에서도 코리안 특급이라고 박찬호를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베트남 출신 선수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베트남 특급이고 이번에 대만 투수가 하나 또 양키스에서 잘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선수는 무슨 이 타이완이스 익스프레스고 전부 나라 이름 그렇게 갖다 붙이나요? 거기 현지 분위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한국인인 출신이다 무슨 출신이다라는 출신 전체를 떠나서 야구라는 스포츠로 동일화되는 그런 한 문화권 안에 그 메이저리그 그런 곳인데 그걸 가지고서 너무 한국인의 우수성 운운하지를 않나 막 이런 데까지 가니까 참 보기 흉한 거죠. 근데 사실 또 따져볼 게 뭐가 있냐면 박찬호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에서 기본기를 다 배우고 대성을 한 다음에 메이저리그로 수출돼서 간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미완의 대기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선수였다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린 선수를 투자를 해서 스카웃을 해가면서 이 메이저리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큰 거였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박찬호 선수가 과연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느냐라는 건 잘 모른다. 확실히 과학적이고 섬세하게 이 지도를 하고 경력이 오래 쌓이는 메이저리그의 힘, 이게 이제 한국 출신인 이 박찬호 선수가 그만한 선수가 되게 하는 그런
공헌을 세운 것도 무시할 순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꼭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운동하고 거리 멀고 체육하고 거리 멀고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서는 전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시고 담배 피고 공해에 누렇게 떠서 죽어가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뭐 몇 개 딴 게 마치 우리나라 스포츠가 뭐 어쩌고 뭐 올림픽에서 10위권 든 게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몇 위권 안에 들어가는 무슨 나라인 것처럼 아니 올림픽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올림픽에 나가서 당당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선전해서 금메달 따온 우리 선수들 제가 비하할 생각은 꿈에도 없는데 그래도 선수들한테 포상금 지급하고 이러면서 아마추어 선수들을 국가에서 선수촌 같은 거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 관리해서 스포츠 엘리트를 육성한 다음에 그걸로 올림픽에 나가서 대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국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금메달 땄는데 원래 직업은 공장 노동자래 라든가 이 사람은 무슨 은메달 땄는데 직업은 변호사래 이런 경우도 참 많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포츠 엘리트들을 육성해서 메달을 따면서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나라 작고 인구도 많지 않고 많은 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메달 따자. 즐거우니까. 금메달 그러면 나도 즐거우니까. 좋은데 그걸 가지고 또 마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막 호도하는 데다 쓰고 막 이러는 거면 좀 지나치다라는 건데. 박찬호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아니 박찬호가 던질 때 마음으로 응원했다. 뭐 국민들하고 함께 마음으로 던졌다. 이건 박찬호 선수 본인이 겸손해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그 옆에서 무슨 관객석에서 2만 명이 앉아가지고 박찬호가 던질 때 뒤에서 하나 둘 셋 하고 후 하고 바람 불어줬니?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지나치리만큼 박찬호에 대해서 집착하고 지나치리만큼 한국인으로서의 박찬호, 코리안 익스프레스 박찬호, 한국인의 자랑 박찬호 무지하게 해댔다 이겁니다. 또 하필 그때가 우리나라 저 IMF 뭐 이런 거 터지면서 국민들한테 기분 좋은 뉴스라고 참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정치 뭐 경제 뉴스 보면 다 그냥 열받는데 어이구 스포츠 시간만 되면 그냥 박찬호만 보면 어이구 저놈 신통방통하다. 국민들이 위안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그럼 얘기 안 하겠다고요. 스포츠 선수가 한 개인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무슨 뭐 국내 리그야 뭐 메이저 리그야 뭐야 이거는 모든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그 고독한 싸움.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박찬호를 성원. 하이 웃기지 마세요. 그래도 자기 자신과의 개인과의 고독한 싸움의 영역에는 국민이 성원을 하든 국민이 미워하든 그 개인의 고독한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그 다음에 팬들의 성원이고 뭐고 나발이고 있는 거고. 자, 그거를 죽어라고 한국의 아들로 우려먹었습니다. 예? 국민들 사기를 북돋아 주라라는 임무를 강제로 내리고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그거를 뭐 그렇게 싫어한 것 같지도 않아요. 군 문제에 있어서도 참 온건하게 겸손하게 사리 깊게 처신을 했고 그리고 그런 승리를 얻고 자리를 잡으면서 그게 개인적인 성공 나 잘났다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하고 항상 그걸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서 이 싸우고 있는 박찬호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의 컴플렉스, 백인들에 대한 컴플렉스, 흑인들에 대한 컴플렉스, 이 그 인종들 중에서 등치도 제일 작고 이 나라 전쟁 터지면서 이 군데 저 군데 다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이런저런 그리고 백인이야 흑인이야 그 미군들 뒤에 트럭 따라다니면서 초콜릿 기분이 예스 오케이 하던 그 세대의 컴플렉스를 그들하고 당당하게 같은 모습으로 같은 운동장에 서서 공을 던져서 기냥 삼진을 잡아내는 박찬호의 모습에서 그 컴플렉스가 풀리는 듯한 그 대리만족들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스포츠에다 드립다 한국의 우리 민족의 야 해가지고 했고 예? 그 박찬호라는 그 젊은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임무를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국민들하고 같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로 이적하기 이전에
선수 경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LA 다저스에서의 경력만 따졌더라도 결코 하바리 투수가 아니에요. 메이저리그 선수 평생 다 해도 투수 중에 10승 못 거두고 메이저리그에서 퇴출되는 선수 부지기수네. 거기서요. 한 해 15승도 잡고 18승도 잡고 그랬으면 거기서 선수 생활이 끝났어도 감히 걷다 대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박찬호 선수가 재기했다고 칩시다. 그래 올해 한 25승 했다고 칩시다. 싸이 영상 받았다고 칩시다. 얼마나 가겠수? 스포츠 선수란 게 그렇잖아요. 영원한 챔피언이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참 멋있는 게 챔피언이 늘 이겨서 챔피언이 아니라 몸이 이제 쇠락한단 말입니다. 젊음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힘이 예전 같지 않지만 지금까지 싸웠던 경험과 의지력과 정신력으로 또 못지않은 플레이를 보여줘요. 이거는 그 선수가 젊어서 한 방이면 상대 선수 쓰러지던 이런 때 모습에 비해서 또 다른 감동이에요. 참 그 감동이 참 멋있는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 스포츠와 인간성과 인간의 의지와 막 이런 게 결합이 되는 멋있는 장면 그때부터거든요, 사실. 젊어서 등치 빵빵하고 이 체력 조건 워낙 좋고 한 방 치니까 상대 선수 쓰러진다.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챔피언으로서의 위엄과 의지와 정신력과 이런 걸 가지며 싸우는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게 되는 그 단계를 보여준 선수 또 많지 않거든요. 이건 또 권투 얘기지만. 야구 얘기하고도 어차피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자, 근데 그때 돼서 패배하기 전에 난 이때 딱 그만둘란다. 물러설 줄을 아는 선수라고 칭찬받습니다. 때를 아는 선수라고요. 근데 챔피언이 지는 모습이 꼭 그렇게 추레한가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하고 한 명이 내 판을 사든 0명이 판을 사든 나는 내대로 그냥 음악 계속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음악이 더 잘 됐으면 더 잘 되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인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건 또. 제가 어릴 때 윌프레도 고메스의 경기를 봤단 말이에요. 고메스가 어떤 선수냐고요. 잘 나갈 때 전적이 뭐 보통 어느 시기였냐면 38승 1무 패배 없고 38KO KO율 100% 이런 선수였단 말이에요. 전설의 무슨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선수죠. 근데 라이벌인 산체스하고 붙었는데 야, 그 고메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얻어 터질 줄이야. 고메스가 이길 줄 알았지. 그리고 고메스를 응원을 했던 게 산체스는 멕시코 권투 선수지만 의대 나왔고 부잣집 아들이고 가질 거 다 가진 거의 다 핸섬한 미남이었단 말이에요. 멕시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백인들 있잖아요. 또 백인이 좀 얼굴 하얀 사람이고 박 터지고 지는데요. 링 줄을 붙잡고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눈이 완전히 얼굴이 부어올라서 마지막으로 일어서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은 추하다라기보다는 정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아직도 적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팅팅 부은 눈 사이로 적을 노려보는 야수의 몰락입니다.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적인 습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 저놈 졌네. 그러게 진작 그만두지 왜 얻어 터지고 곤두 넣어 돈도 벌었으면서. 그 정도 챔피언이 돼서 돈을 번 선수가 계속 링 위에 올라간다라는 거는 집을 더 한 평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파이터이기 때문에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 거기서부터는 되게 철학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돈 벌었으면 그만두지 왜 계속 올라가서 얻어 터진지 이해가 안 가. 추접스럽게.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게 우리 문화적인 습성이라고요. 우리 한국인은 박찬호를 사랑해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박찬호를 사랑해줬던 적이 없고, 그 고생스러운 성과물을 국민들하고 나누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스포츠맨에 대해서 박찬호가 주워오는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승리를 사랑해 주었지. 그리고 박찬호의 패배의 모습에도 최후의 순간까지 야 정말 그래도 잘 덤볐다. 다음엔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음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그 패배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고요. 근데 이 다음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패배에 대한 격려라는 거는 눈 찢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박찬호 잘 나갈 때 하루 진종일 박찬호 기사 써가지고서 신문 부스 올렸던 그 스포츠 신문들은 도대체 헤드라인들은 무슨 식으로 뽑았냐고요. 예? 박찬호 찌그러졌을 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초반 한 달 동안 3승 거뒀더니 야 난리 났어. 올해 이제 또 승수 계산하고 있어. 또 17승 가능입니다. 뭐 18승 가능입니다. 15승 가능해. 방어율 얼마. 난리 났어. 물론 저는 그 정도 스포츠맨다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박찬호 선수 이제 나이도 30이 벌써 넘었어요. 예? 그 IMF 때 우리 국민들 눈물 질질 짜고 있을 때 오로지 가뭄의 단비 같은 그 시원한 소식 알려주던 그 청년이 벌써 30이 넘었어요. 박찬호 선수가 우리나라 매스컴 태도에 대해서 뭐 원망하겠어요? 전 달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대선수가 됐으면. 그리고 그게 그냥 매스컴의 속성이고 세상이 어차피 정글이지 하는 식으로 씩 웃을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는 분해서 못 참아. 본인은 넘어갈지 몰라도.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우리 국민의 이런 습성과 이런 모습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박찬호는 재기를 한 다음에 국적을 바꿔버려야 된다.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저 뭐 잘 나갈 때 하하 그리고 같이 나눠 먹을 열매 있으면은 실실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찌그러져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아니 뭐 실망할 수도 있죠. 실망하고 아 좀 잘하지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데 무슨 왼수야. 왼수. 그게 조국이 조가 뭡니까 조. 조상할 때 조자랑 같은 거 아니에요. 아침 할 때 그 조자 할 때 그 조국 그건 아니. 어? 아침 할 때 그 조자 아니지. 조국이 그 조상할 때와 같은 거지. 어? 조국이 뭐가 조국입니까? 조국이 부모면 애가 밖에 나가서 공부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올 때는 내 새끼고 애가 약간 말썽 부리거나 아니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뭐가 좀 잘 안 됐으면은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당장 나가. 예? 그게 부모예요, 그게? 아니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부모님 있어요. 와 정말 세상에 저런 부모님 있구나 하고 안타깝지만 그런 부모님 있어요. 그냥 달면 자식이고 아니 그것도 뭐 자식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외면하는. 그러면 그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무슨 모습을 많이 보냐면 나중에 자식이 부모님을 잘 찾아보지를 않고 원망하는 마음 갖고 막 그래요. 근데 주위에서 그 사정 뻔히 아니까 그걸 보고 자식이라고 보고 또 불효자라고 얘기 못해요. 그냥 그렇게 달랠 뿐이죠. 예, 그래도 부모인데 응?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난 3년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 날 박찬호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귀국 안 해. 한국 매스컴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만빵. 아니 김병현 선수야 그 외골수적인 그런 본인의 성격과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스포츠맨이 운동선수지 연예인이야? 매스컴이랑 잘 지내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어?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김병현 선수야 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고 치지만 그게 또 자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아니 박찬호 선수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좀 영악스러워 보일 정도로 아니면 참 곰살 맞을 정도로 국민들한테 잘 하지 않았어요? 처신이나 태도나 매스미디어에서 뭐 말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있잖아. 겸손하라. 사실 근데 투수 같은 경우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투수가 공을 뿌리는 순간에 그 운동장 안은 완전 정지라는 거? 축구하고는 또 달라요. 투수가 공을 잡고 사인을 받고 딱 공을 던질 때 관객들 모두 다 정지해야 돼요. 수비하는 야수들 전부 자리 잡고 정지해요. 뛰지 않고 있어요. 상대팀 선수들은 전부 더그아웃에 앉아 있어요. 타자 한 명 딱 앉아 있어요. 모두 정지해요. 투수가 공을 뿌리는 동안에는 이 수만 명이 있는 야구장 안에 이 한 명 빼놓고는 딱 정지야. 살벌한 거죠. 아니 락밴드가 수만 명이 있는 데서 공연을 해도 밴드 5명은 움직이고 있다. 최소한 관객들이 무반응이라도. 아니면은
수만 명의 관객들이 같이 뛰고 있어요. 그죠? 야구장 안에서 투수가 공을 뿌릴 때는 축구하고 달라요. 이 한 명이 공을 뿌리고 모든 사람이 정지해요. 물론 타자가 방망이를 까딱까딱 하고 있을 수는 있죠. 그 정도. 그러면 투수는 정신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이 안에서 나랑 댐빌럼 없고 메이저리그 웃기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물어뜯으면 다 죽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 구대성 선수도 그랬잖아요. 뭐 카를로스 델가도 막 이런 엄청난 대타자를 삼진시키고 누구지 몰랐는데? 막 이러는 거.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알았는데 몰라난지 이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기싸움인 거죠. 기싸움. 아니 네가 카를로스 델가도면 팔이 4개라든? 이런 분위기.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운동선수들 간의 그 기싸움 아닙니까? 권투 선수들 링 위에 올라가서 눈 딱 마주치고 있을 때 보세요. 우리 집하고 니네 집하고는 조상 7대조로부터 원수다. 예? 우리 7대 조상부터 너네 집하고는 우리는 혼인을 안 했고 아무런 계약을 안 했고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하늘을 이구는 같이 살 수 없는 철천지 왼수야. 그럼 나는 오늘 너를 KO시키는 게 아니라 널 죽일 거야. 완전 이런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비록 같이 막 피를 흘리는 선수들끼리 어깨를 감싸 안고 볼을 부비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붙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되는 야구 선수들이 그런 박찬호 선수 우리 국민들한테 한 행동 보면 참 겸손하고 잘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내가 작년에 요 말 했다가 다시 뭐 부상 재발하고 그래가지고서 초반기에 좋았다가 또 한번 찌그러지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번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박찬호 선수 오클랜드전에서 또 졌다고 해서 또 제 입이 촐랑대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3승 1패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분한 게 이제 욱하고 올라오면서 박찬호 팬들 저랑 같은 심정인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박찬호 선수가 어떤 부진을 하든 이번 시즌에 또 부진으로 다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이미 쌓았던 전적만 해도 메이저리거로서 한국인으로서 창피하지 않은 성적 남겼고 그 소속돼 있는 구단 그 지역 언론에서 그냥 그 급한 마음에 선수들 좀만 못하면 씹고 좀만 잘하면 치켜올리고 그건 텍사스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얄미워도 할 말이 없지. 프로니까. 프로 선수가 연봉을 받았고 거기서 성적을 못 올렸으면 텍사스 지역 언론과 구단에서 정말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든 최희섭 선수가 어떤 대우를 받든 김병훈 선수가 어떤 대우를 받든 벙어리 냉가슴 꾹꾹 앓고 우리가 야 이놈들아 니들이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도 할 말 없죠. 그렇지만 한국 언론은 박찬호 선수가 승리 투수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깎여? 우리가 무슨 피해봐? 그 친구 우리한테 무슨 뭐 억하심정으로 한국 사람 먹으라 그래 일부러 못 던져? 아니 그러면 한국 매스미디어는 그럴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실컷 덕본 다음에 그 뒤에서 참 빈정빈정 얄밉게 그만하자 이런 얘기죠. 자, 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조금 더 스포츠에 대해서 진실로 이해를 하고 우리 대한의 아들, 딸들이 그래 어디 가서 권투 선수가 되든 축구 선수가 야구가 되든 대한의 딸로 간주하고 한국 그래 계속 합시다. 그래 원래 그게 우리 습성이라고 합시다. 하는데 이 우리 대한의 아들, 딸들이 어디 가서 잘 나가고 잘 될 때만 우리 자식이고 조금이라도 못하고 수 틀리면은 걷다 구박하고 팔짱 딱 끼고 큰 소리 치고 눈 흘기고 이런 습성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찬호 귀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냥 미국에서 살라 그러고 미국 팬들만 있어도 충분히 살 거고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충분히 살 텐데 박찬호를 사랑하지 않는 조국 박찬호의 승리만을 사랑하는 이 조국에 대해서 들어오지 말든가 아니면 올해 한 15승 하고 나면 최소한 한마디 좀 질러주라. 좀 얄밉다고 좀 질러주라. 왜냐하면 옆에서 신해철이 100번 이 말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박찬호 본인이 한번 질러주면 좀 찔끔하지 않을까? 참, 저 아직도 분해요. 그러면서
10승만 넘고는 두고 보자. 지금 발언의 수위를 한 20배쯤 높여가지고, 그 박찬호가 지난 3년간 고생하고 있을 때 나왔던 신문 기사 내용하고 그 내가 하루 특집 잡아가지고 계속 읽어댈 테니 뭐라 그랬는지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보고. 물론 매스미디어의 속성이라는 거 기본적인 게 그런 게 아니냐.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고 참 매스미디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매스미디어의 속성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사건이라는 게요. 이게 나폴레옹 때 있었대요. 그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 전역을 지배를 하다가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탈출했다가 다시 백일천하를 잡았다가 그랬다 이제 워털루에서 패배하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 가잖아요. 근데 엘바 섬을 탈출해서 단신으로 탈출해서 프랑스 남부에 도착해서 파리로 북상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로 북상하면서 점점점 옛날 지지자들하고 옛 부하들이 모여들면서 파리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었는데 신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나폴레옹 탈출했다고. 그래서 역적 엘바섬을 탈출하다. 이게 첫 기사예요. 그 다음에 괴물 계속해서 북상 중. 막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리 근교까지 접근해 와요. 보나파르트. 이제 괴물이니 역적이냐는 호칭이 없어집니다. 보나파르트 지지자 급속 규합 중. 이렇게 돼요. 파리 입성 전날 기사 제목 뭔지 아세요? 황제 폐하 충성의 파리로 곧 귀환하실 예정. 그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에 예를 들 때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매스미디어의 속성을 때 나오는 그런 얘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박찬호 선수가 우리나라 매스미디어에서 당했던 그런 질타와 빈정거림 그런 것들을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본인이 서운하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지지자 중에 하나가 지금 깝죽깝죽 제가 얘기하는 거지 박찬호 선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박찬호 선수는 한번 승리 어렵사리 거둘 때마다 멘트 죽이지 않습니까? 국민과 함께 던졌다라든가 본인은 끝까지 착하대도요. 너무 착해서 좀 불만이에요. 물론 마운드 위에 올라갈 때는 그 남산만한 그 타자들 쳐다보면서 속으로 무슨 종류의 욕을 구사하면서 던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요. 에이, 박찬호 얘기 끝.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투구 보이길 바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야구 팬이라기보다는 골수 권투 팬이었고, 지금 축구나 야구나 비슷한 정도로 좋아하는데, 야구에 있어서 또 감동적인 장면은 박철순 선수, 오랜 허리 부상에서 재기에서 1승 승리 투수 될 때, 그때 많이들 울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비정한 게 박철순이 누구냐고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원년에 20몇 승 혼자서 막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허리 망가지고 팀 위에서 던지다가 무리해서 나가는 건데 박철순 선수 왜 이렇게 대투수들은 다 박씨야? 그 힘겹게 1승 거두고서 옛 오비 팬들 막 눈물 짓고 막 스탠드에서 울고 그럴 때 보니까 옛날 소녀 팬들은 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박철순 선수는 벌써 머리카락만이 벗겨지고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는데 그 옛날 노장 투수가 정말 20몇 연승 하는 거는 껌 까먹는 수준이고 박철순이 올라오면은 점수를 낼 수 있다 없다가 문제지 이긴다 진다는 문제가 아닌 이런 상황에 처해있던 투수가 나이도 먹고 오랜 부상에 시달리고 해서 정말 단 그 1승을 거두기 위해서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몸부림을 치는 그 장면은 역설적으로 스포츠는 이래서 스포츠고 스포츠는 이래서 멋있는 거고 스포츠 안에 인간의 드라마와 인간의 얘기가 들어갈 때 스포츠가 빛이 나는 거지 뭐 몇 승, 뭐 방어일 이 숫자의 비정함으로 얘기를 하면서 빨리 승리 투수 대화 요즘 짜증난 일 많아 죽겠는데 좋은 소식 좀 전해봐 이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가 조금 약한 일면이 아닌가 하고 제가 계속 생각이 드는 거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패배에 있어서의 멋있는 장면, 패배에 있어서의 끈적한 눈물과 진정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칭찬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봐요. 박찬호 선수에게 또 박철순 선수에게 보내드리는 Phoenix Rising. 이 박찬호 선수 얘기로 너무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좀 열을 올린 그런 기분이 있는데, 약간 다음 얘기를 하기, 얼굴 뜨거워. 얼굴이 시뻘개지네, 화가 나가지고. Phoenix Rising, Annihilator의 노래로 불사조 같은 투구를 기대하면서 좀 이거 열을 좀 식혀야겠네요. 정말 싫어요. 그래, 오빠가 싫어. 두 번 다시 그대를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오빠 안 볼래는 거야? 그날부터 매일 이렇게 같은 사진만으로 아, 좋다. 하루를 보내줘. 귀여운 것. 네. 시킬 때는 그죠? 이렇게 시켜야 돼요. 지난번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 대한 피드백들인데요. 그 실연의 아픔에 대해서 실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실연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것도 참 그 특정 계층이 특권이다, 그것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마왕이. 실연의 눈물 아픔 특정 계층의 특권이니 즐겨라고. 그럼 나도 특정 계층인가? 한 사람에게 두 번째야. 그럼 나는 최고의 특정 계층이겠구만. 특정 계층이라는 말은 좋은데 즐기라는 말은 별로야. 아픈 걸 즐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변태일 거야. 아, 아프다. 내 생각은 그래. 실연의 아픔과 눈물은 그냥 사랑의 이면이야. 아프다고 해서 헤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건 아니거든. 아픔이 모두 사라지고 그 사람이 떠올려지지 않을 때, 그때가 사랑이 끝난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사랑의 예쁜 면만 보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그 사람이 떠오를 때, 그 사람, 그 얼굴, 목소리, 그런 건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생각날 때 이건 뭘까? 몰라 그냥 주절이었어.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단어를 몇 개 말씀드리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영어로 해보세요. 정. 사랑은 love, 우정, friendship. 정. JUNG, 정. 말고 없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 같은 거는 우리 동양인 정도나 좀 캐치가 되지, 서양 사람들도 물론 이걸 느끼긴 느끼겠는데, 정인의 문에 이런 단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참, 그런 걸로 보면 번역이 되는 단어도 같은 단어는 안 해요. 그죠? love를 우리가 한국말 중에서 제일 비슷한 말을 대입시켜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영어에서 love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정이 영어의 friendship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100% 일치하는 건 또 아니에요. 최고의 특정 계층이겠군. 한 사람에게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특정 계층의 특권이 즐겨라는 얘기 하지 않고요. 제가 그만 좀 하세요, 좀. 한 사람에게 두 번째는 그거는 우리말 표현 가운데서 이제 절묘한, 한문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질퍽된다고 얘기해요. 왜 질퍽되느냐 하면, 비 오는 날 진창길인데 장화를 신고 가요. 자기는. 근데 장화를 신고 가니까 자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걸음 행보가 커져요. 장화 신고 가니까 이렇게 퍽퍽퍽 성큼성큼 걸어도 괜찮거든. 근데 그러면 옆 사람은 진흙이 튀겨요. 그 다음에 장화도 안 신었는데 질퍽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젖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신발이고 바지자락이고 벌써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왕베리 몸이라고 생각하고 퍽퍽퍽퍽 밟고 가면 옆 사람 튀겨요.
보통 한 사람한테 2번 이상 실현하는 사람은 주위에 민폐를 끼쳐요. 민폐를. 상담해주기도 지겨워요. 예? 영순이가 가서 동섭이한테 한 번 채이고 두 번째 만수한테 한 번 가가지고 실현을 해가지고서 만수도 동섭이랑 똑같아. 그러게 남자들은 똑같았잖아. 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괜찮은데 또 동섭이야. 예? 그 다음에 또 가서 동섭이랑 또 붙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대를 안 해줍니다. 편의점 찌질군, 예, 주말에 2번씩 만나서 일을 하는, 복 받은지 아쇼. 한 달에 8번 만나 같이 일도 해. 복도 넘치는 인생이네. 싸이 스토커질이라든가 뭐 나도 비슷한 처지이긴 허나 가로 열고 하루에 3번 이상 안 들어가려고 애쓴다. OTL. 난 간간히 올려주시는 사진 외에는 대면할 기회도 없다고. 이유를 만들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많이 보면 한 달에 한 번? 말이 좋아 한 달에 한 번이지. 못 본 지 한 달 반이 넘어가는구나. 2달인가 기억도 안 나. 어째 맨날 수영복 입은 모습 보는 수영 강사는 눈에 안 들어오고 엄한 사람이 마음에 박혀서 골치가 아프냐고. 사람 좋아하는 짓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부아. 세상에 쉬운 일이 있깐 스카. 그래서 아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트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화살을 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됐나 봐요. 어린 아이니까 좀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이 화살을 아무나 일단 갈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같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번 주의 상담은 이번 주가 아니구나. 참 이거 주간 코너가 아니지. 아이디가 뭐 하는 놈이야 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보냈습니다. 스카. 네, 이런 상담이로군요. 스카. 네, 다음 상담. 미쳐버렸다. TV가 참 애들 다 배려나요. 내 고민이 아니라 절친한 내 친구 얘기라는 걸 먼저 할게. 친구는 24살이야. 2월달에 제대해서 민간인 둘 호봉인데 아직도 군대 안 간 놈 같아. 성격 하나 안 변하고 징그런 놈.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어. 좋아하는 누나가 생겼다는 것이지. 살아가면서 누나가 좋아졌다면 뭐 어떠냐. 하겠지만 말같이 쉽지가 않아. 누나하고 이놈은 12살 차이고 더욱이 그 누나는 결혼해서 2명의 애까지 있으니까 이모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나는 카운터를 보고 있어. 그 뒤에 이제 누나 얘기하고 뭐 줄줄이. 여자라고는 20살 넘어서 처음 만났다가 이 녀석은 단번에 깨져버렸지. 지금까지 2명하고 만났다는데 둘 다 처음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가 도중에 가로챘다는군. 그러다 후에 다른 남자 생겨서 둘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남 눈에 눈물 나오게 하고 네 눈엔 눈물 안 나올 것 같으냐 뭐 이런 상황이죠. 문제는 이놈이 그동안 너무 외로워서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준 여자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연 것 같아. 12살 연상에 아이 2명 딸린 유부녀라는 게 말이야. 또래 여자애들은 얼굴도 이쁘고 키도 커서 내가 보기엔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자신감 부족으로 친구들한테 말도 한번 못 붙여본 것 같으니 이 찌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누나 찾아가서 뭐라고 말도 하기 그렇고 어떻게 해야 이 친구를 그 누나한테 있는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을까. 이 찌질이가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줘 마. 제3자는 끼지 마세요. 이게 저희 상담입니다. 남의 남녀 일에 끼지 마라. 이거는요 정말 살아가면서 보면 평범한 문장인 것 같은데 상당히 무게감 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예요. 남의 남녀 일에 껴들지 마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근본적으로 저희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는 막 내가 사랑 때문에 죽겠어라는 상담에 응하지 내 친구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것도 응하는 종류가 따로 있고 응하지 않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신 친구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문제가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연애 상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뭐 하는 놈이야 군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은 말이 안 된다라는 당신의 편견만이 존재합니다. 자, 상대방은 12살 연상이고 아이가 둘 있는 유부녀다. 케이스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인생 극장은 아니지만 화면 반으로 갈라볼까요? 말렸을 경우와 안 말렸을 경우. 자, 인생 극장.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바밤 빠밤 이건가 음악이? 네. 그렇다고 쳐서 아니 그걸로 반을 가르지 말고
그 12살 연상의 애 둘 딸린 유부녀와 둘이 사랑을 하게 된 경우에서 반을 갈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불륜이 돼버립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둘 사이는 이미 은밀한 관계입니다. 예, 사방에 이 소식이 알려지고 그 연인인 상대방 여자분은 친척들과 많은 주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아이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대방 남편과 이 친구 사이에서는 칼부림이 오고 가고 자, 이게 왼쪽 화면입니다. 오른쪽 화면.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그 12세 연상의 유부녀분은 사실은 남편과의 사랑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식어서 가정 형태만 유지되고 있었던 형태다라고 얘기 끌고 가기 편하게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안 받게 상황을 설정을 해봅시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누나 하면서 잘 따르던 그리고 평상시에 무척 권위주의적이며 이 일방통행으로 사랑을 느끼기 힘들던 남편에 비해서 12살 연하의 참 이 곰살 맞은 남동생 같은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인은 사랑을 느끼게 되며 한편 오빠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한 이 새 아빠와 이 두 아이는 무척 잘 지내게 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도 전혀 철 들지도 않고 참 이 불안불안한 이 자식을 12살 연상의 원숙한 여인이 들어와서 잘 컨트롤 해주고 나니 사회생활도 일도 잘 풀려서 시부모님은 무척 기뻐하면서 며느리를 예뻐라 하게 되고 요즘 세상에 애 낳기 힘들다는데 옵션으로 애 둘까지 달고 온 이 며느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하면서 예뻐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주위에 알고 있는 건수만 해도 지금 몇 개인데요. 아니, 저는 이런 케이스를 실제로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을 이미 알고 있어요. 물론 그에 못지않게 결혼한 관계 이외의 연애담과 뭐 정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 명예가 손상을 당하고 폭력이 오고 가고 참 이 사랑도 두 사람이 온전하게 예쁘게 할 땐 사랑인데 주위에 이제 이런 게 치정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면은 그거만큼 또 씁쓸한 게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인생 안에서 어떠한 가능성으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 그 가능성이 9대 1이라고 해도 그건 남이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친구로서 얘기해 줄 부분이라면 그러한 사랑으로 들어간다라면은 남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따르고 남들에게 가슴에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이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너한테 참 무거운 짐이 더 지어지는 것인데 그냥 멀쩡한 여염집 처자하고 사랑을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라는 면을 두 사람이 그냥 좋아서 하는 연애라고 해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데 너 왜 그렇게 굳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니 괜찮겠냐고 염려를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며 얘는 무조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단정적인 선언. 이건 뭐 친구든 부모든 누구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저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그 시간에 주위에 키 크고 예쁜 처자 많다면서요. 하나 소개해주지 그래요. 글로 이거 쓸 시간에 하나 좀 보험팅이라도 들어주지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은 될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 보험팅. 그거라도 해주든가 그렇게 안타까우면. 본인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혹시 주위에 친구 안 많죠? 어디 마흔난 올해 21살이야. 아직은 미성년자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나이지. 21살이 어떡한 미성년자가 되는데. 나이상으로는 21살인데 이제 만으로 따졌을 때에 아직 19세 8개월이에요. 막 이거. 근데 내 친구 Y가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야. 내 친구 Y는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지. 난 정말 뜯어 말리고 싶었는데 엄청 화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내 친구 Y가 그렇게 될까봐 내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잠시 일이 있어 신경을 못 쓴 사이에 애가 홀딱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는 개월수도 많이 지나서 지우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아직 부모님 모르고 계시고. Y양 이제 20살이야. 이제 다음 달이면 출산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막 나 어떻게 하지? 내 친구 Y양 어머니 정말 무서우시거든. 이제 집에 가서 말을 한다 그러는데 걔가 살아 돌아올지가 걱정일 정도야. 배가 남산만 하나에 손잡고 병원에 서슴없이 가실 그런 분이거든. 내 친구 Y를 임신시킨 그 애 집은
이미 다 안다고 그러던데 걱정이야. 정말로 막 그 애가 꾼 꿈이 아이가 중간에 죽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날까봐 겁이 나. 나 친구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참, 막 저 위에 이름은 우리 아버지 이름이야. 난 어엿한 여자인데 내 거를 누가 못 쓰고 있어. 이름은 사정상 못 밝혀. 그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피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 어른인 마음에 생각해 좀 말해줘. 제3자는 간섭하지 마세요. 물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야겠지만 이 경우에도 Y양이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고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될까봐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는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지만 임신 같은 이런 처치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까? 두 사람 사이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두 사람 사이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은 그건 그럴 권리가 없는 그런 행위이고요. 자, 이 경우에도 역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화난 목소리로 아기를 가졌나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환경이나 주위, 뭐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님이 지금 뭐 공인한 사이라든가 결혼식 날짜를 뭐 가깝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아이를 낳아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되느냐라든가 이런 문제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아이를 내가 가졌다는 것 자체 기쁨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남이 뜯어말리기 힘든 거거든요. 이 정도면. 보통 보면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 20살에 임신했으면 상당히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미성년자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환하게 나 애 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리게만 본다라면.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부양할 능력이 있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없으면 못 가요. 진짜로. 양가 부모님이 허락했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양쪽 부모랑 뭐 절연을 해가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가져도 양가 부모님이 축복해주지 않는 결혼, 축복받지 못하는 결합, 축복받지 못한 아이의 탄생, 서글퍼요.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수천만 가지의 문제 이전에 먼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결혼하지 않은 동거관계에서 임신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으며 임신한 이 순간에 대해서 기쁨으로 어쨌든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아기가 생겼어. 우와. 어떻게든 낳아 기르고 싶어. 이런 상황이라도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산적한 엄청나게 많은 문제, 뭐 경제, 부양 문제에서부터 환경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얕봐서 하는 문제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세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축복받는 탄생이기 위해서는 축복받는 임신이어야 하는데 기쁨에 찬 임신이야 이거예요. 기뻐하는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Y양이. 자, 그러면 상황은 여러 가지 있겠죠. 양가의 허락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 남자친구가 신랑이 몇 살이며 직업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는 안 쓰셔서 잘 모르겠네요. 사실 신부가 20살 어린 신부라고는 해도 남자친구가 지금 멀쩡히 직장 있고 부양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이 아무리 엄해도 가가지고서 머리 박터지도록 두들겨 맞고 어떡합니까 지금 애기 생겼는데 결혼시켜주세요. 울고불고 쫄라서 해피엔딩 치면 되죠. 꿈은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니네요. 그 해몽 계통에서 볼 때는 극구 피하고 싶어하는 종류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봐야 알겠고요. 나 친구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게 임신한 상태에서 무슨 중절이 되든 어떻게 되든 친구가 도와줄 일 많아요. 많지만 친구라면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 두 사람을 합법의 결혼 제도 안에 이르게 하고 양쪽 부모님한테 행복하게 승인을 받고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해피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 아이를 지우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운다라는 표현도 참 무책임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지운다라는 참 우리 일반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청소년 성매매를 원조교제라고 이렇게 스리슬쩍 이야기하듯이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의 상담이었는데 제3자로서 누군가의 일에 충고를 하고 간섭을 하고 이럴 때는 어쨌든 간에 나 본인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역시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 헤어져라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나중에 보면 지들 둘이 오징어 까먹으면서 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공식의 결말. 자기야, 누구누구가 우리 만나지 말라 그랬었다. 저런 나쁜 것이. 이 둘 다 각자 다 찾아와가지고서 뭐 헤어져야 돼. 뭐 배신 느꼈어. 뭐 어쩌고. 그러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에이, 그래. 지금이라도 잘 됐으니까 마음 돌려. 그만 울고. 라고 얘기해준 거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것들 둘은 알콩달콩. 자기야, 우리 둘이는 안 될 거라고 걔가 그랬다. 막. 예. 이 자랑들 하고 앉았거든요. 뭐 어떡하겠어요. 징글징글해. 연애 상담은 웬만하면 그냥 그러려니 뭐 잘 될 거야 이 멘트로 그냥 나가야 된다니까요. 잘 되겠지 뭐. 깨졌으면 잊혀지겠지 뭐. 시간이 약이겠지. 이러고 둘이 뭉실하고 삼자들은 빠져야지. 괜히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줬다가 나중에 욕먹는 거밖에 남는 거 없대도요 진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랜덤으로 컴퓨터에서 삑 돌려가지고 하나 걸리는 걸로 드리죠. 무슨 노래 나갈지 전혀 몰라요 지금.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